섬소녀와 깨달음의 길. 사명대사와 해변을 걷다. 제7편 보더감의 메아리. 보더감에서의 깨달음. 자연과 불성의 일치. 운학이 떠난 지 한 달 후 은주는 혼자서 연화도를 찾았다. 아버지는 처음에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은주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마을 어부에게 부탁해 배편을 마련해 주었다. 조심해라. 해지기 전에 꼭 돌아와야 해. 네, 아빠. 걱정 마세요. 혼자 연화도에 온 것은 처음이었다. 운학과 함께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더 조용하고 더 깊었다. 보더감터에 도착한 은주는 운학이 선물해준 노트와 펜을 꺼냈다.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으로 이곳을 깊이 관찰해보고 싶었다. 암자터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운학과 함께 왔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바위 틈에 자라는 작은 들꽃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들,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미묘한 변화들. 은주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보더감터에서 혼자 보내는 첫 번째 시간. 사람이 없으니 더 많은 것들이 보인다. 바위들이 살아있는 것 같다. 숨을 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다. 은주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았다.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바위 위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다. 너도 여기 자주 와. 참새는 은주를 보더니 날아갔다가 다시 가까운 바위에 앉았다. 마치 은주와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은주는 참새를 보며 미소 지었다. 문득 운학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자연에서 배우는 것이 진짜 공부라고. 너에게서는 뭘 배울 수 있을까? 참새는 다시 지저귀며 날아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참새가 날아간 방향으로 따라가니 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샘물이 있었다. 와, 여기 물이 있었구나. 맑고 차가운 샘물이었다. 은주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셔봤다. 단맛이 났다. 참새가 샘물을 가르쳐줬다. 자연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참새도 샘물도 바위도 그리고 나도. 은주는 샘물 옆에 앉아서 계속 관찰했다. 물이 바위 틈에서 솟아나와 작은 개울을 이루며 바다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고요해졌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높은 곳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간다. 사람도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점심시간이 되자 은주는 가져온 주먹밥을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주변의 모든 것들과 함께 있는 느낌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용머리 해안으로 향했다. 운학과 함께 봤을 때도 장관이었지만 혼자 보니 더욱 경이로웠다. 거대한 바위들이 파도와 만나는 지점에서 물보라가 일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바위는 단단하고 물은 부드럽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바위를 깎아낸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것. 그때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왔다. 은주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파도는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더니 조용히 물러갔다. 파도도 바위를 넘으려고 하지 않는다. 부딪혀서 부서지고 다시 모여서 또 밀려온다. 포기하지도 않고 무리하지도 않고. 은주는 이런 관찰들을 모두 노트에 적었다.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이 더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후 늦게 은주는 다시 보더감터로 돌아왔다. 석양이 지기 시작하면서 온 섬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암자터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계속되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존재감이었다. 혹시 사명대사님?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는데 그 바람 속에서 은주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 모든 것이 부처다. 은주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다.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부처라는 게 무슨 뜻이지?
바람이 다시 불었고 이번에는 더 명확한 음성이 들렸다. 내가 오늘 본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아라. 은주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참새, 샘물, 바위, 파도, 석양. 모든 것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참새는 참새답게, 물은 물답게, 바위는 바위답게. 모든 것이 자기 본성대로 살고 있구나. 그렇다. 그것이 부처의 모습이다. 은주는 문득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부처라는 것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라는 것을. 그럼 저도, 너도 부처다. 은주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수행이다. 은주는 눈물이 났다. 감동의 눈물이었다.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든 존재가 다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아빠도 부처고 정화 아줌마도 부처고 운학 아저씨도 부처네요. 그렇다. 모든 중생이 부처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이다.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보면 된다. 해가 완전히 지자 목소리는 사라졌다.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환했다. 배를 타고 욕지도로 돌아가면서 은주는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다.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나도 부처고 모든 사람도 부처고 모든 존재가 부처다. 그냥 그것을 모를 뿐이다. 집에 도착한 은주는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빠, 오늘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무슨? 연화도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했어요. 누구랑?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만 들렸는데 아마 사명대사님이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놀랐지만 의심하지 않았다. 딸이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뭐라고 하셨는데? 모든 것이 부처라고 하셨어요. 아빠도 부처고 저도 부처고. 아버지는 깊이 생각했다. 그럼 아빠도 부처라는 거야? 네. 아빠답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처의 모습이래요. 그날 밤 아버지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자신이 부처라니. 그런 존재가 술에 취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은주도 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 혼자 연화도에 가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고 사명대사님의 음성도 들었다. 무엇보다 모든 존재가 부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 그날 밤 은주는 평화로운 잠에 들었다. 꿈에서 사명대사가 나타나 말했다. 잘했다.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 어떤 공부요? 자비의 공부다. 모든 존재가 부처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도와요? 내가 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된다. 친절하게, 자비롭게, 진심으로. 은주는 꿈에서 깨어나 미소 지었다. 자신의 길이 더욱 분명해진 느낌이었다.